예, 우크라이나에서는 여전히 전운이 감도는데 어제는 일정의 불확실성의 해소로 주가가 반등을 했는데 오늘은 또 좀 되밀리는 상황들입니다. 10시 시황의 해설자들 중심 잡고요. 다가오는 3월 전략 세우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영업부 이선엽 부장님 오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주제 잡았는데요. 한번 봐주십시오. 당겨지는 방아쇠, 우크라이나 얘기 계속 부담이 되고요. 전쟁이 임박한 것 같은 상황인데 3월을 준비해야 돼서 대피처는 어디냐? 일단 3월에 지금 진행되는 우크라이나 사태하고요. 또 중요한 게 이제 FOMC 두 가지일 텐데요. 네. 어떤 게 더 영향력이 클까요? 뭘 주목해야 됩니까? 방향성에서는 FOMC가 더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변동성 측면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역시 FOMC가 훨씬 더 영향력이 좀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3월 FOMC와 관련해서는 관건이 금리를 올릴 것인가 여부가 아니고 0.25%포인트냐 또는 0.5%포인트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기준으로 놓고 보면 3월 FOMC에서의 0.5%포인트 인상 확률이 30%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감안한다면 이번 FOMC에서는 금리 인상 폭보다는 향후에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연준의 스탠스, 즉 7번 인상할 거냐 여부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이후로 QT, 양적 긴축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여부들이 나오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투자자들이 그때까지는 공격적인 어떤 스탠스를 가지기보다는 좀 더 관망의 자세로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좀 우크라이나 사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전쟁을 단정 지을 수도 없고 향후 시나리오를 어떻게 볼 수도 없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번에 사태가 그 전쟁과 관련해서 위험 수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오히려 이 이슈는 소멸은 아니더라도 시장에 대한 영향력에서 어느 정도 조금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궁극적으로 지금 러시아라든가 미국 또는 서방 국가들 같은 경우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또는 어느 정도의 합의점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현재 수준보다도 더 강한 어떤 위험 수준으로 올라가야 서로 파국을 피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든 아니면 러시아가 원하는 그 나토 가입, 그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저지할 수 있든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수위보다도 우크라이나 사태는 분명히 수위는 더 올라갈 게 3월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3월의 가능성에서 그 위기에 대한 수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오히려 파국을 치닫기보다는 오히려 그거로 인해서 러시아가 됐든 아니면 서방 국가들의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어떤 그 협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를 감안할 때 오히려 3월에는 이슈가 불거지긴 하지만 그 이슈 자체가 좀 더 확산의 일로에 있다라기보다는 뭔가 그래도 우리가 이제는 저점을 조금 이제 고민해야 될 만한 그런 어떤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의 방향성은 FOMC 추이를 따르고 우크라이나 사태는 변동성을 제공할 것이다. 좋은 키워드를 주셨고요. 그러면 지난번 오셨을 때도 사실은 좀 조심해야 될, 들어가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장은 좀 다행스러운 거는 LG 엔솔 수급도 그렇고 여러 사실 신용 이런 것도 수급 해결되면서 조금 먼저 바닥을 잡으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면 2월 말 3월 초가 좀 매수할 시기인지 아니면 미국의 FOMC 결과를 보고 3월 중순 이후에 좀 들어가는 게 좋을지 타이밍은 언제 잡으면 될까요? 전체적으로 지금 타이밍 잡는 건 여전히 좀 아직 섣부를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수가 바닥을 찍었다 하더라도 향후 시장에 주도를 이끌 만한 기업들이 현재 나느냐에 대해서 고민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전문 투자자라든가 아니면 기관 투자가 또는 업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계셨던 분들은 사실 이런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움직여도 큰 문제가 없지만 지금 투자를 처음 하신 분들이라든가 경험이 적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지수가 바닥이라 하더라도 조그만 변동성에도 오히려 수익이 나기보다는 손실이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바닥을 찍었던 그로 인해서
뭐 추가적인 바닥을 찍어도 변동성은 추가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이런 변동성이 오히려 취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주도주군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는 시장을 놓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시장이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는 성장이 꼭 있을 거고 그 성장과 관련해서 어떤 키워드가 우리 수출이겠죠. 그걸 가지고 할 것인 것에 대한 여부를 좀 판단해 보시는 게 현재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한국 시장이 좋은 점이 있다라면 미국은 지금 많이 비싸지만 한국은 비싸지 않습니다. 일단은 너무 많이 빠졌고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놓고 보면 매력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하락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 보이지만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있었던 저점 수준 그 부근이라면 지수상으로는 이제는 사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지만은 어떤 종목을 사야 될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이 많다는 점에서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경력이 많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주도주군이 나타날 때까지는 사실 조금 뭐 올라오는 종목들이 보인다 하더라도 뭐 단기면 이런 정도는 모르겠지만 그 이상으로 뭔가 포트폴리오 비중을 늘리는 건 조금 보고하셔도 되지 않을까. 왜냐 앞으로도 많은 변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섣부른 대응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용기를 냈다가는 이제 물릴 가능성이 아직은 높은 장세이기 때문에요. 주도주의 등장을 확인하자. 네, 섹터와 종목 업종 이야기를 좀 압축해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확실한 주도주가 뭐 반도체 IT 정도 말고는 없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올라오는 게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잖아요. 리오프닝 관련주 가운데서는 결국 또 실적을 봐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리오프닝 실적. 포인트 맞춰서 좀 교집합을 가지고 있는 섹터는 어떤 쪽일까요? 현재 리오프닝 중에서 실적과 그리고 리오프닝 동시에 될 수 있는 기업들은 현재 저희들이 놓고 보면 카지노라든가 향후에 좋아질 수 있는 또는 지금 놓고선 엔터 관련주가 오히려 그쪽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항공이나 이런 관련주들은 그동안에 증자도 많이 했고 또 최근에 또 TA도 증자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증자가 됐다는 얘기는 지금 싸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업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엔터 관련주가 실적도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조금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뭐 항공주라든가 여행주 같은 경우는 일단 기대감은 있지만 그렇다라고 그게 아주 실적으로 본격적으로 연결된 것도 아니고 또 현재 그 코로나 상황에서 크게 버티는 동안 여러 차례 증자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증자는 그만큼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해서 기업을 좀 고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리오프닝이라고 기대감만으로는 못 간다. 실적이 같이 붙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 쪽은 리오프닝 가운데서 카지노, 엔터 얘기하셨고 화장품은 그런 화장품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준으로 보면 화장품은 어떻습니까? 네. 오히려 화장품들 같은 경우는 실적주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최근에 화장품들 실적 나오는 거 보면 의외로 실적이 좀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뭐 궁극적으로 보면 실적이 좋았다라기보다는 우리의 기대치가 너무 낮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동안 주가도 많이 부진해지면서 화장품주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우려 섞인 그런 목소리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인데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좋지 않았나. 물론 기업마다 많이 다른 게 사실입니다. 화장품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업체마다 경쟁력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선별을 해야 된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다소 우려가 과도했던 게 원인이었다라고 보면 화장품주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실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경기 관련주 가운데도 보면 요즘 뭐 화학이나 이런 쪽도 뭐 일부 철강 밑에서 좀 올라오려는 이런 그 주도주로서의 스멀스멀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눈에 좀 보이는 거는 해운주하고 조선주입니다. 조선주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의 수혜로 이제 어제 급등을 워낙 어제 엄청나게 강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 예, 해운주도 HMM을 필두로 해서 좀 올라오는데 조선 해운주 평가 좀 해주세요. 사실 제가 이쪽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평가하긴 그렇지만 어제 몇몇 회사들의 코멘트를 보면 다소 조금 기대가 좀 과도하지 않느냐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해운업종 또는 이제 조선업종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LNG와 관련된 가스 운반선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주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제재와 관련해서도
독일하고 러시아가 깔고 있는 그 가스관 노드스트림 2라고 하죠. 이게 제재가 될 경우 독일 입장에서 향후 가스 수급을 원활하게 하려면 결국 미국에서 가스를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결국 이런 정도에 반영이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추이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게 엄청난 수주로 연결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그 관련 담당자들도 지금 반신반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향후 전체적으로 추가 수주 여부를 보시면서 좀 판단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조선주도 어제 워낙 뭐 개별 중소형주처럼 뭐 10% 20% 올라갔고요. 해운도 보면 HMM이나 저희가 이제 뭐 펜오션 얘기는 지난번 딥사이트 시간에 해드렸는데 뭐 좀 중소형 해운사들이 급등하는 거 보면 시장은 장기적으로 가는 거는 지금 관심 없고 상당히 투기적으로 수요가 좀 몰리는 것 같습니다. 예, 센터장, 부장 전략 좀 이제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곧 3월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지 2월 마지막이고요. 3월 전반적인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시장에서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변수가 중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에서 지금 이번에 아직까지는 그 규제를 풀고 있지 않은데 봉쇄 완화 정책, 코로나 관련된 봉쇄 완화 정책이 굉장히 큰 반등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증시 자체가 전체적으로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일단 중국이 코로나와 관련된 봉쇄를 완화하는 것 자체가 중국 경제 회복을 뜻하기도 하고 또는 물가를 내리는데 굉장히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중국의 변수가 3월에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양회가 끝나는 시점에서 중국의 정책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 찾아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만약에 3월에 지수가 바닥을 찍는다고 해도 오를 때 오르는 강도가 뭐 단기적으로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뭐 굉장히 강하게 또는 뭐 상단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까지는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놓고 볼 때 뭐 다른 변수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은 우리 시장의 어떤 그 상단을 열어놓을 수 있는 변수는 중국이라는 점에서 이 점을 조금 더 놓고 고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얘기는 뭐 많이 안 했는데요. 이선엽 부장님이 이제 긍정적 트리거인 것이죠. 중국에 대한 모멘텀도 보자고 하셨습니다. 생각보다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당히 그 시장에서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요. 3월 이제 전인돼 있고 또 통화 정책 나올 수 있고 이런 것들 주목해 보겠습니다. 10시 시황의 해설자들 신한금융투자영업부 이선엽 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